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이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데요. 아직 30%는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선거 전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조사가 나왔습니다. 판세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로 이상 징후를 알고도 이 코레일에 이상이 없다고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내일 이제 11시간 뒤면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소중한 한 표 꼭 행사를 하시겠지요.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투표함을 바꾸고 사전 점검됐습니다. 그 현장에 강보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손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신분 확인이 끝나자 사전투표용지 7장이 차례로 출력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하루를 앞두고 최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사전투표함이 달라집니다. 왼쪽이 기존, 오른쪽이 이번에 새로 바꾼 투표함입니다. 기본 받침대는 불투명해 투표자료가 보이지 않아 바꿔치기 의혹이 일자 아니 훤히 보이도록 투명한 재질로 개선한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선거일까지 보관되고 각 시도 선관위 청사에서 24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선거사무 전 과정을 보는 공정선거 참관단도 105명으로 지난해 대선보다 3배 늘렸습니다. 사전투표는 내일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소지 관계없이 전국 3,751개 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가능합니다. 투표장에 오면 이 기표소에서 모두 7표를 행사합니다. 시도지사와 교육감까지 뽑는 사람이 많은 건데요. 만약 보궐선거까지 치르게 되면 투표용지는 8장입니다. 어느 투표용지는 후보자 1명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까지 실시된 이 선거 전 알 수 있는 마지막 판세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신희철 기자가 마지막 공개 판세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9%로 동률입니다. 또 다른 조사에선 정 후보가 13.2%포인트 차이로 오 후보를 앞섭니다. 비슷한 기간 같은 전화면접 방식 조사인데 결과가 엇갈린 겁니다. 부산도 혼전 양상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조사를 보면 한 조사는 민주당 전재수,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격차가 1%포인트 박빙인 반면 다른 조사는 13%포인트 차이로 전 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에선 민주당 김경수,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4.8%포인트 차 접전을 보이는가 하면 김경수 45%, 박완수 34%로 오차 범위 밖 결과도 나왔습니다. 전북도 승패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발표된 조사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민주당 이원택 후보를 16%포인트 넘게 앞섰는데 오늘 나온 조사에선 이 후보 지지율이 김 후보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대구에선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 양상입니다. 박빙 승부를 가릴 막판 변수는 지지 후보를 못 정한 부동층의 선택이란 분석입니다.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부산에선 30.1%에 달했고 서울과 대구에서도 30%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신희철입니다. 이 지금 판세가 예측 불허다 보니 여야 긴장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서울,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적으로 경합 지역으로 꼽은 곳입니다. 여야가 각각 보고 있는 판세 손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더불어민주당은 9곳이 우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 전북 등 6곳은 경합, 경북 한 곳만 열세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곳 우세, 서울과 부산, 충남 등 8곳은 경합, 6곳은 열세라는 판단입니다.
대구와 강원, 충청 지역을 두고 판세 예측이 엇갈렸습니다. 대구의 경우 민주당은 경합, 국민의힘은 우세로 평가했고 강원과 충남북, 대전은 민주당은 우세,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접전 지역 중 서울, 부산은 다소 유리하고 대구, 전북은 빠듯한 상황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충청에 비해 부산, 울산이 어려운데 막판 결집이 변수라고 했습니다. 두 당 모두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워 표심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이번 6.3 선거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좀 더 도와주자.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하자.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한 재판 취소 시도에 맞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선거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선거가 잘못되면 이 대통령에게 큰일 난다며 세력 대 세력 선거로 결국 간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스타벅스 논란을 앞세워 대통령이 커피 마시는 것도 일일이 간섭하는 공산당이 돼도 되냐며 2030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각 후보들은 진심을 다해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먼저 서울시장 후보들 보겠습니다. 서소문 사고 이후 유세를 중단했던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잇따른 안전사고를 두고 오세훈 책임론을 띄웠고 오 후보는 보수 소멸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하루 전 민주당은 일제히 오세훈 후보의 안전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아직도 이런 후진적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참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원호 후보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서울의 첫 번째 기준으로 세우겠다며 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시민 생명과 안전의 기준으로 평가해 주신다. 사실 많은 안전사고들이 났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이후에 많은 대책들이 나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난의 정쟁화에 중독돼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전투표 직전에 어떻게든 오세훈 후보에게 책임론이란 프레임을 씌워보려고 얄팍한 꼼수를. 오늘 오전 구의역 참사 추모 현장에 들렀다 서소문 사고 현장을 네 번째 찾은 오 후보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보수 소멸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서울마저 내어준다면 이 땅에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를 다시 일으켜 세울 최소한의 바탕조차 소멸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부디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십시오. 두 후보는 오늘 밤 있을 토론회에서 처음 실시간으로 맞붙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다음은 부산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접전 지역으로 분류한 곳이죠. 두 후보 오늘 부산 전역을 누비며 막판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솔 기자가 부산 기장시장에서 현장 민심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일정만 10개를 소화하는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퇴근길에는 같은 당 하정우 북구갑 후보와 함께 유세 차량에 올랐습니다. 부산의 변화를 바라는 우리 부산 시민들 다 오셨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여당 후보를 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우리 부산에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오고 부산해사전문법원도 부산에 오고 전재수 손으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전통시장만 4곳을 돌며 일일이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투표하셔야 됩니다. 투표 꼭 하시고.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세 지원으로 보수 결집과 통합에 속도가 붙었다며 자신감을 내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역할을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이 다녀간 기장시장에 가봤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래도 좀 지금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저도 뭐 감정이 좀 벅차고 좀 뭐 감동적이고 좀 마음이 좀 벅차죠.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아무래도 우리 박형준 시장 후보님이 아무래도 힘이 되겠죠. 굉장히. 반대로 표심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란 의견도 팽팽했습니다. 잠깐 왔다 간 것 같고 가지고는
민주당 지지하는 데는 크게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도 너무 안 좋고 뭔가 좀 바뀌어야지. 나도 옛날에 국민의힘이었었는데 나도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뭘 그렇게 잘하는 사람 없었잖아.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대구로 갑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일제히 대구에 떴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김부겸, 추경호 두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보수 회초리 대 보수 결집, 표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혜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수건 사업인 신공항 예정 부지를 찾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집권 여당을 강조하며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우리 후보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 법안 저희들이 통과시키는 제가 민주당의 사령탑입니다. 집권 여당만이 빨리 볼 수가 있습니다. 2시간 앞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신공항 예정지를 찾았습니다. 신공항 당론 추진을 결의하며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선거 때만 TK 민심을 챙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김 후보는 보수를 진정 아낀다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며 보수 회초리론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양반들은 30년 쏘가도 계속 챙겨주시. 거짓말해도 눈 딱 감고 나오지만 나는 뻔뻔하게 그래는 뭐네.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진짜 제 일 후회하겠습니까? 주 후보는 그래도 대구는 보수의 심장 아니냐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대구가 어딘데 파란 게 와가지고 얼쩡얼쩡한다고. 여기 와서 1번 파란 거 해달라고 그러면 줄 알지. 대구 민심은 엇갈립니다. 대구 안에서 그 샤이 민주들끼리 결집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실 보수 정당에서 여러 가지 좀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제 좀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아무래도 보수의 심장이 대구인데 대구에서도 민주당 세력이 좀 확장되게 되면 좀 국힘의 힘이 좀 많이 약해지지 않나.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번엔 강원으로 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해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요. 우상호 민주당 후보 별 영향 없을 거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과시했습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 원주시장에 도착한 박근혜 전 대통령.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지사 후보가 꽃화분을 건네며 맞이합니다. 후보들과 시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박 전 대통령. 부친과의 인연을 꺼내들며 김 후보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군에 계실 때 양구에서 근무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강원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이런 김진태 후보 같은 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이어 횡성으로 이동해서도 김 후보를 재차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책임감 있으시고 또 그 성실하게 일을 잘하시는 분이다. 박 전 대통령은 강원 지역 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 당내 갈등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하지 않으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원 유세에 나서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화천에서 선거 유세에 나선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을 부각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강원 북부를 잇는 도로망을 잘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형님이 맡아서 해보세요. 강원도지사요. 그래서 그때 결심을 시작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방문은 효과 없을 것이라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판세가 불리해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동원하는 모양인데 강원도민들은 강원도를 누가 더 살릴 사람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채널A 뉴스 최승혜입니다. 이번엔 재보궐선거가 치열한 부산 북갑으로 갑니다. 하정우, 박민식, 한동훈 처음으로 새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이 마지막 판세까지 남영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진행된 부산 북갑 후보 토론회. 본격 토론에 들어가자 한동훈 무소속 후보는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저격합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국방부 획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 당대표 아니셨습니까?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예수라고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하 후보도 역공에 나섭니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이 준비하셨네요.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얼마나 발전이 가능하냐,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리로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홍판 조서에 보면은 검사 한동훈 딱 나와요. 어마어마한 구형을 했는데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유영철이나 이런 무슨 흉악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대역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질문 저 지금 본인이 몇 표 얻어보겠다고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새 후보 마지막 발언까지도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이런 일자리한 대통령을 공격하겠다는 후보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 무적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통령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서울에서 동원버스에서 그 팬클럽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북구에서 일해본 유일한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한동훈뿐입니다. 가는 표는 결국은 4표 내지는 하정우 후보를 돕는 표. 오늘 잇따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하 후보와 한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경기 평택을도 보수 후보, 진보 모두 단일화는 물 건너가면서 5파전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이 물고 물리는 독설의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쪽도 마지막 판세도 함께 보겠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 서로를 향해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평택시민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인데 저를 최근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전에 또 조국 후보님하고 행사를 하면서 바로 옆에 앉았어요. 이거 고발 사주 아닌가요? 시민단체 주최 행사에 제가 참석한 사진 아닙니까? 자, 제가 그러면, 저분에게 무슨 고발 사주를 했다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그거야말로 흑백선전이죠.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평택이 범죄 도피처가 될 상황이라며 김용남, 조국 후보를 모두 겨냥했습니다. 대부업체 차명 운영 논란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계신데 야 이게 무슨 다리 핫바지로 보이나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이 경영하던 업체가 어려워지면서 제가 떠안게 된 겁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제 배우자가 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조로남불이란 단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여기저기 프레임을 씌우지 마시고요. 조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한 유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팽성 미군기지 앞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집회가 있었고 거기에 황교안 후보님과 전한길 씨가 참석한 거 아시죠?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새 후보는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네, 안기자 정치부 이남희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어느새 내일이 사전투표 날입니다.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고 결국은 투표장에 누가 많이 데리고 나오느냐잖아요. 맞아요. 매 선거 때마다 선관위가 투표 의향을 조사를 합니다. 오늘 발표가 됐는데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응답 78.1%에 달했습니다. 1995년 이후 가장 높았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직전 조사에서는요. 적극 투표하겠다는 응답 71.5%였는데 실제 투표율은 50.9%였습니다. 조심스레 지난 선거 투표율인 50%보단 높아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자,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면 이 수치가 제일 관심이에요. 아직도 후보를 못 정했다는 응답이 30%나 됩니다. 일단 사전투표는 당장 내일이고 본투표라고 해도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조사 보면요. 서울, 부산, 대구 이 세 곳 모두 투표 후보 못 정했다는 응답이 30% 안팎입니다. 여론조사 업체한테 물어봤거든요. 투표할 의지는 있지만
아직 못 정했다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접전지에서 바로 이들의 선택, 승패에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역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투표 후보를 못 정했다는 이들 있잖아요. 30%. 이들의 성향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서울과 대구 여론을 들여다봤습니다. 투표할 후보를 못 정했다는 응답이요. 상대적으로 진보층보다는 중도와 보수층에서 높았습니다. 역시 여론조사 업체에 물어봤는데 현재로선 보수층이 진보층보다 덜 결집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샤이 보수 그리고 중도층이 투표장 가느냐가 변수로 보입니다. 자, 이 상황을 뭐 여야 모두 알고 있겠죠. 그래서 남은 뭐 빠르면 내일이면 내일 아니면 6일. 여야는 어떻게 나온대요? 일단 샤이 보수를 끌어내기 위해 국민의힘 꺼내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요. 내 돈 내고 사 먹는 커피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서 유세장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030 세대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선전하는 연령대지만 투표율이 낮죠. 국민의힘은 2030 세대가 여권의 불매운동에 반감이 크다고 보고 여권 심판론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또 70대 이상 샤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또 다른 카드, 바로 최근 유세에 다니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스타벅스와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략이라면 민주당 전략은 뭐예요? 네, 자 민주당 지도부 오늘 한 목소리로 진보 대결집을 외쳤습니다. 샤이 보수가 있다 한들 뭉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정청래 대표는요.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새 전직 대통령 합쳐놓은 것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일 잘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 이겨야 대통령 지킬 수 있다 호소하는 전략입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등판에 대해서는요. 역으로 상식적인 국민의 결집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반박근혜 결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 시작되는데 이 투표 할지 말지 어디에 할지도 지금 여야 전략이 좀 달라요.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일단 사전투표에 다 겁니다. 정청래, 한병도 투톱 그리고 대부분의 후보가요 사전투표에 나서거든요. 투표를 끌어올리려면 초반 기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략적 분산 투표를 택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본투표,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사전투표에 나서는데요. 후보들도 보면 사전투표 하는 쪽과 또 본투표 하는 쪽이 나뉘더라고요. 사전투표도 독려는 하되 사전투표를 미심쩍게 보는 강성층도 겨냥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은기자 이남희 선임 기자였습니다. 서소문 고가차로가 붕괴하기 직전까지 160대 넘는 열차가 현장을 통과했고 1분 전에는 무궁화 열차가 여길 지나갔습니다. 열차가 통제되지 않았던 이유, 사고 당일 새벽 현장 작업자가 상판이 주저앉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코레일에는 이상 없다고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 서소문 고가차로. 고가 아래로 무궁화호 열차가 지나갑니다. 그리고 1분 30초 뒤 상판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간발의 차이로 추락을 피한 작업자 한 명이 급히 대피합니다. 이날 붕괴 직전까지 고가를 통과한 열차는 모두 166대, 이 중 59대는 승객도 타고 있었습니다. 상판에 3cm 가까운 단차가 발견돼 철거가 중단되고도 열차가 계속 다닌 이유는 뭘까? 코레일 측은 이상 징후 발생 보고가 일절 없었다고 말합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고 당일 새벽 4시 25분, 야간 작업이 이상 없이 끝났단 공사 현장 관계자 보고를 무전으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철거 작업은 통상 새벽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공사 시작과 종료 시점에 매번 코레일에 무전 보고를 해왔는데 새벽 2시 반에 발견된 이상 징후가 2시간이 지난 뒤에도 코레일엔 전달되지 않았단 겁니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는 코레일 무전 기록 등을 제출받아 허위 보고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수사를 의뢰할지 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아파트 상가 건물에서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고 가게가 흔들릴 정도의 충격에 4명이 다쳤는데요. 아찔했던 당시 상황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온한 오후, 과일 가게에 설치된 천막이 별 안간 크게 펄럭입니다. 도로 위에 부서진 파편들이 쏟아지고
커다란 천막이 인도의 나딘구입니다. 잠시 후 한 남성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웬일인지 옷은 잔뜩 찢겨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동 건물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탄 터진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나가봤더니 그 화상 기사분이 가스 잠그고 하시더라고요. 이 사고로 건물에 있던 작업자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건물 유리창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고 깨지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이 LPG 가스통을 연결하던 중 정전기가 발생하면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 행인등이 없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불은 얼마 안 돼 꺼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가스 폭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사건을 보다 시작합니다. 사회부 서상희 사건팀장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저 남성이 뭔가를 가져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새벽 시간 교회를 찾은 남성인데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영상을 보시죠. 이 남성이 쓱 교회 문을 열더니 헌금함을 뻥뻥 걷어찹니다. 그리고는요, 돈을 챙기는데요. 돈뿐만이 아니라 이번엔 헌금함을 통째로 뜯어버립니다. 이 뜯긴 헌금함을 내다버리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요, CCTV 이 영상과 지문을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했는데요. 이 남성, 모텔, 찜질방 등을 전전하는 바람에 바로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에 경찰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긴급 출동을 합니다. 용의자가 시내버스에 조금 전에 탔다 이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버스가 보이고 경찰이 버스를 멈춰 세웁니다. 형사들이 버스에 있던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하는데요. 이 동종 범죄 전력이 10건이 넘었다는데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다 진술했습니다. 네, 다음 사건 이어서 보겠습니다. 야, 저게 다 얼마입니까? 사연 있는 돈이라고요? 네, 저 돈을 도둑 맞은 사람이 경찰에 돈 도둑 맞았다 신고했는데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쌓여있는 상자를 열어보니요. 잠시 뒤에 5만 원권 돈다발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쏟아집니다. 세어보면요. 40억 원이 넘습니다. 도둑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찾은 돈입니다. 이 사연, 이 30대 남성이 원래 무인 창고에요. 68억 원을 보관해 왔는데 그 돈이 사라졌던 겁니다. 도둑은 창고 관리인이었는데요. 창고 문을 따고 들어가 가방에 돈을 담았다가 잡혔습니다. 그런데요, 경찰이 돈다발 주인인 30대 남성을 최근에 검찰에 넘겼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돈이 가짜 투자 사이트로 번 범죄 수익금으로 의심된다는 건데요. 검찰이 재판에 넘길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 사건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인데 뭘 꺾었다는 거죠? 번호판인데요. 왜 번호판을 꺾었는지 10대 운전자의 운전 지금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 멀리 오토바이가 보이시죠? 배기음 소음 신고가 접수된 오토바이인데요. 벼랑간 인도로 올라가더니요. 그대로 달아납니다. 순찰차와 마주치자 좌우로 차선을 넘나들고 역주행까지 하면서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갑니다. 10km나 추격해 이 막다른 길에서 10대 운전자를 붙잡았는데요. 이 번호판 왜 구부러뜨렸나 했더니 경찰 추적을 따돌리려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배우 고 김세론 씨의 목소리를 AI로 조작해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 대표가 구속됐죠. 김수현 씨 측이 김 대표 등을 상대로 3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습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배우 김수현 씨 측이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300억 원대 손해배상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가 구속된 지 이틀 만입니다. 모든 거를 지금 억지로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다. 김수현 씨 측은 지난해 5월 AI 조작 의혹을 받는 배우 고 김세론 씨 음성이 공개되면서 입은 경제적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김 씨가 출연한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 몸값이 치솟았는데 김세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사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광고 계약은 물론 후속작 출연까지 무산됐다는 겁니다. 수많은 광고 계약과 후속 작품에 대한 논의를 이제 계속 활발하게 하던 상황에서 갑자기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된 것이거든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00억 원 정도. 김 대표 외에도 김세론 씨 유족 등 음성 파일 공개에 관여된 사람들 모두 연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해 김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던 김수현 씨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정확한 손해 산정액과 그 근거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네, 오죽하면 야구장에 양봉업자용 모자를 챙겨갈까요? 때이른 더위에 동양 하루살이가 떼지어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경기가 열리는 한강변 야구장일 때는 유독 심각하다는데요. 김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가 흩뿌리는 잠실 야구장 상공을 작고 하얀 물체가 뒤덮고 있습니다. 조명에 비친 빗줄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니 상하 좌우로 무리를 지어 날아다닙니다. 팅커벨이란 별명으로 불리는 동양 하루살이떼입니다. 내리는 빗줄기에 섞여 관중들의 머리며 옷에도 하루살이가 잔뜩 내려앉았습니다. 하루살이 유충이 성충으로 변하는 한강을 끼고 있고 전광판 불빛까지 더해지면서 야간 경기가 열리는 날은 그야말로 일대가 하루살이로 뒤덮입니다. 야간에 경기를 하니까 그 라이트가 엄청나게 빛이 밝잖아요. 멀리 있는 애들도 그쪽으로 싹 다 몰리는 거죠. 달려드는 하루살이 떼를 막아보려고 양봉업자용 그물모자며 우산 모자까지 챙겨 쓴 시민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늘 처음 가져온 거긴 한데 먼저 쓰셨던 분들이 좀 낫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얼굴 쪽으로 오는 건 막을 수 있다. 좀 눈 내리듯이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너무 수직 낙하를 해서 좀 피하고 싶어서 모자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한강변 곳곳에 포집기까지 설치했지만 역부족. 하루살이 떼와의 승산 없는 전쟁이 올 여름에도 시작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마다 멈춰야 되나 가도 되나 헷갈리시죠? 오늘 현장 카메라가 답을 드립니다. 이것만 보면 되는 우회전 공식, 송채은 기자입니다. 너도 헷갈리고 어떨 때는 뭐 멈췄다 가라 했다가 어떨 때는 그냥 가도 된다 했다가 나도 헷갈리는 사람 보일 때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대혼란의 교차로 우회전. 오늘 딱 정리할 겁니다. 경찰청 교통간부가 직접 운전대 잡고 공식을 알려준다 했습니다. 앞 횡단보도는 신호만 보고 오른쪽 횡단보도는 사람만 보면 됩니다. 이거 말고 더 이상 간결한 설명은 없어요. 우회전하기 직전에는 전방 차량 신호만 따지면 됩니다. 빨간불이면 정지선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초록불이면 멈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앞차가 멈췄잖아요.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한 번 저도 더 멈춰야죠. 멈춰야 돼요? 네 바퀴가 전혀 이동 없이 고정이 된 상태, 단 1초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정지된 상태를 우회전 뒤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건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서행에 지나갑니다. 그 운전자는 보행 신호등의 색깔에 주목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지나갔는데도 멈춰. 모든 횡단을 완료할 때까지는 신호 보고 사람 본다. 이 공식만 기억하면 올바른 우회전이 됩니다. 예시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이니까 멈췄다가 가야 되는데 이 차는 멈추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멈춰야죠. 여기서. 정지선 앞에서 멈췄다가 이상이 없으면 갑니다.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말했지만 저런 건 다 위반이죠. 이렇게 뒤로 사람 지나다니는 것도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다 완전히 다 간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저는 이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저 차는 그 여기에 현장 단속하는 경찰관 있었으면 단속이죠. 저는 무조건 단속이죠. 있었으면 가지도 않았겠죠. 미리 받은 시청자 질문도 해봤습니다. 좌회전일 땐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는데 좌회전 신호는 좌회전하는 사람만 열심히 보면 되죠. 우회전하는 사람은 빨간불만 보면 되죠. 좌회전 신호가 있든 말든 전방 신호 따지고 사람 보는 공식대로 하면 됩니다. 우회전 규정이 바뀐 뒤 사망자 수는 매해 줄고 있습니다. 경찰 우회전 집중 단속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앞에 횡단보도는 신호를 보고요. 오른쪽 횡단보도는 사람을 봅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절대 사고 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장 카메라 송채은입니다.
며칠 전 충남 태안 앞바다로 미립국하다가 한 중국인이 잡혔는데요. CNN 등 외신들이 이 인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천안문 사태 추모로 옥살이를 했던 중국 반체제 인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들려 법원에 들어옵니다. 중국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66살 동광핑 씨입니다. 미립국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엔 가족들이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 씨는 지난 25일 고무보트를 이용해 중국 웨이아이에서 충남 태안까지 310km를 넘어왔습니다. 경찰이었던 동 씨는 천안문 사태 관련 서한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파면됐고 천안문 추모 행사에 참여했다 중국 당국에 구금됐습니다. 이후 태국과 베트남, 대만 등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투옥된 바 있습니다. 외신들은 관련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Now, after these repeated attempts and repeated jail sentences, he's finally made it to the Korean coast.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동 씨는 대전 출입국 관리소로 신변이 이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 씨 미륵국과 관련해 중국 외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우리 정부가 어제 남우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하며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항의를 했었죠. 그런데 취재 결과 이란 대사는 조작된 것 아니냐며 우리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김정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외교부 면담을 마치고 나온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 대사. 남우 피격의 공격 주체는 이란이란 우리 정부 발표를 부인했습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쿠제치 대사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의 면담에서 적국가 협업회 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박 차관은 우리 기술로 분석했다며 강하게 부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소통했을 거란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란 측이 역으로 공동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외교 소식통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으로 의심되는 피격 사건이 30여 건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란이 인정한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에선 보다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이란 대사관 철수 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조만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해 재발 방지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또 붙었습니다. 미군이 이란 남부 군사 기지를 때리자 이란은 즉각 미군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다시 폭발음이 울렸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동쪽에서 세 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몇 분간 이란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이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4척에 드론을 날려 경고 사격하자 미군이 전투기로 드론을 격추하고 드론 시설을 공습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타격은 사흘 만입니다. 이란은 즉시 반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공격은 침략 행위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더 결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공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같은 날 쿠웨이트군은 자국 방공망이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쿠웨이트에는 미군 주둔지인 알리 알살렘 공군 기지가 있어 이곳이 표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 휴전이 아슬아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나는 중간 선거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종전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란을 끝장 볼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다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끝을 보겠다고 압박했습니다. Deal so far they haven't gotten there. We're not satisfied with it, but we will be. We will be either that or we'll have to just finish the job. 이란의 핵포기 등 핵심 쟁점을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요구 조건인 제재 완화나 동결자산 해제는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전 양해각서 초안에 미국이 병력을 철수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기로 했다고 이란 매체가 보도한 것에 대해 백악관은 날조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란이나 제3국에서 폐기하는 걸 수용할 의사를 밝혔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Would you be comfortable with Russia or China taking their stockpile of highly enriched uranium and have they offered to do that? No, I wouldn't be comfortable. Mr. President, That would not make me comfortable. 트럼프는 11월 중간 선거는 신경 쓰지 않는다며 서두르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전차, 전투기, 집속탄의 자폭 드론과 로봇까지 우리 군이 보유한 K-무기가 총출동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합동 화력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 불을 뿜는 그 현장에 박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적의 공격이 감지되자 K2 전차 등 육군의 주요 무기들이 불을 뿜으며 일제히 표적을 타격합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소속 1,400여 명에다 400여 대의 장비가 총출동한 이번 합동 화력 훈련. 바뀐 현대전을 반영해 자폭 드론과 공집 드론 등이 훈련에 도입됐습니다. 공군 전력은 공중에서 화력을 과시하고 KF-16으로 악마의 탄이라고 불리는 집속탄도 투하합니다. 아파치에게 엄호를 받으며 시누크와 수리온에서 장병들이 상륙하자 다족 보행 로봇과 다목적 무인 차량이 수색에 나섭니다. 처음으로 유무인 복합 체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에선 이렇게 다족 보행 로봇과 각종 무인 체계로 적을 수색한 뒤 공격을 실시합니다. 평소 갈고 닦은 전술전기를 바탕으로 적의 공격을 격퇴하고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자주국방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네, 삼성전자 입장에선 산 넘어 산입니다. 노사 합의안에 최종 사인을 한 게 어제인데 양대 타워 크레인 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이 산업계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한밤중에도 공사 현장 곳곳에 세워진 타워 크레인에 불이 켜져 있고 자재를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반도체 공장 건설이 한창이었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타워 크레인 80%가 멈춰섰습니다. 밤낮 없이 움직이던 이전 모습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민노총과 한국노총 양대 타워 크레인 노조가 임금 총액 15% 인상과 주 40시간 근무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철근과 콘크리트 같은 핵심 자재를 고층으로 옮기는 건설 현장의 핵심 장비로 공정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타워 크레인을 안 쓰는 공정을 먼저 하고 대체 장비를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카카오도 창사 이래 첫 파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영업이익의 13에서 14% 수준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카카오 노조는 다음 달 10일 판교역 일대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등 주요 서비스에 당장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화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네, 공항에서의 출국 수속, 복잡하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도 길었는데요. 미리 등록해두면 얼굴 인식만으로 여권이나 탑승권을 대신할 수 있게 됐죠. 앞으로 이런 전용 출국장을 더 늘린다는데 얼마나 빨라질까요? 김지훈 기자가 직접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북적입니다. 반면 바로 옆 주황색 안내선으로 구분된 스마트패스 전용 대기줄은 비교적 한산합니다. 스마트패스를 이용하면 이렇게 전용 출국장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보안 검색도 따로 받게 됩니다.
스마트 패스는 사전에 등록하면 여권이나 탑승권을 꺼내지 않고 얼굴 인증만으로 출국장으로 가는 서비스입니다. 그간 보안 검색 단계에서 일반 승객과 섞였지만 이젠 분리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빨라질까? 1번 대기줄과 스마트 패스 보안 검색 때까지 각각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서보겠습니다. 스마트 패스 5분 49초 만에 왔습니다. 일반 대기줄 26분 50초 걸렸습니다. 전용 출국장은 기존 3곳에서 오늘 5곳으로 늘었고 연말까지 전체 출국장의 절반으로 늘어납니다. 라인은 따로 섰지만 일단은 들어갔을 때에는 같이 합쳐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게 분리가 된다고 하면 장점이 많이 부각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줄을 이렇게 많이 서야 되는데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국 심사를 위해 실물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관리에 학부모 민원까지 교사들이 떠안는 책임이 크다 보니 이렇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실내에서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교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우리 이쁜 학생들 사진 200장 찍어줬습니다. 그날 무슨 민원 왔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애는 5장만 나왔나요? 왜 우리의 표정이 안 좋습니까? 학부모들의 민원 부담과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야외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학교가 줄었습니다. 경기 수원의 한 초등학교는 연 1회 야외로 나가던 현장 체험학습 대신 실내 체험학습을 선택했습니다. 비열이 제일 재밌었어요. 몸을 직접 하는 것도 신기하고 집에서 하지 못할 골랐어요. 재밌어요. 교내 실내 체육관이라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체험학습을 떠나게 되면 이제 대형 버스를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교육부는 현장 체험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체험학습 중 안전사고가 생기면 보고 누락 같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민원 대응도 교사가 아닌 학교 차원에서 처리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현장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샤워용 수건으로 변기를 닦고 같은 수건으로 양치컵도 닦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호텔 객실 청소 장면이 공개되면서 시끌시끌합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객실을 청소하고 있는 호텔 직원. 수건으로 세면대 주변을 닦습니다. 투숙객용 칫솔로 변기를 문지르고 수건으로 변기 물기를 닦아냅니다. 양치컵을 살피던 직원은 같은 수건으로 이번엔 컵을 문지릅니다. 청소용과 샤워용 수건을 구분해야 한다는 호텔 규정을 어긴 것도 모자라 변기를 닦은 수건으로 양치컵까지 닦은 겁니다. 호텔 측 설명과 달리 이 같은 방식의 청소는 직원이 객실 문을 열고 들어와 마치기까지 약 7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호텔 측은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중국 당국은 호텔 위생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감독 강화를 예고했지만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용 걸레를 변기물에 빨아 사용하는가 하면 일회용으로 지급되는 슬리퍼를 수차례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중국 내에선 투숙객을 무시한 위생 불감증이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이탈리아의 슈퍼카 페라리가 첫 전기차를 야심차게 출시했습니다. 가격만 10억 원에 육박하는데요. 시장 반응은 차갑습니다. 컴퓨터 마우스 같다는 조롱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페라리의 첫 전기차 모델 루체가 최초로 공개되는 현장. 레오 14세 교황이 직접 시승에 나섰습니다. Is this the first four-door Ferrari? First five-seater. 하지만 과거 모델들과 다른 디자인에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It doesn't shout Ferrari and it's not universally loved from the outside.
온라인에서는 루체를 마우스에 빗대는가 하면 휴대폰처럼 뒤집어서 충전기에 꽂아놓은 모습의 합성 이미지 같은 비판적인 밈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페라리의 창업자가 루체를 비난하는 AI 영상도 나왔는데 이탈리아 부총리에 이어 23년간 페라리를 이끌었던 전임 회장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번 충전하면 주행 가능 거리는 530km, 판매가는 55만 유로로 우리 돈 약 9억 6천만 원입니다. 논란에도 페라리는 전기차 전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자신의 운명이 생김새 하나로 달라질 줄 이 물소는 몰랐겠죠. 제물로 바쳐질 뻔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흰색 물소가 구경꾼들의 축하를 받으며 행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연상시켜 유명세를 얻은 이 물소. 이슬람 최대 명절 이드 알 아드하 제물로 바쳐질 예정이었지만 도축 직전 살아남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도축 중단 지시를 내리고 다카 국립동물원에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살아남았지만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680kg이 넘었던 몸무게가 줄고 있습니다. 희생제를 피해 제발로 탈출한 동물들도 있습니다. 터키에선 거대한 황소가 유리를 깨고 마을 이발소에 들이닥쳤습니다. 황소의 난입에 당황한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떴고 이발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수장 한 마리가 도살 직전 시내 도로로 뛰쳐나왔습니다. 버스 한 대가 교차로를 건너간 순간 건너편에서 SUV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정차 중인 3륜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는 가까스로 사고를 피했지만 과속한 운전자와 3륜차 운전자는 부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빠른 속도로 커브길을 달려오던 승용차.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도로 가운데 연석을 넘어섭니다. 이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혀 나뒹굴더니 가까스로 잔디밭에 멈춰섭니다. 잔디 너머로는 강물이 흐르고 있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네, 멕시코의 한 가정집 앞마당에서 진흙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마그마를 떠올리게 할 정도였는데요. 장하연 기자가 전합니다. 주택가 마당에서 시커먼 진흙이 솟구쳐 오릅니다. 연기와 함께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그마를 연상시킵니다. 지난 25일 밤 멕시코 서부 미차오칸의 가정집 마당에서 뜨거운 증기와 진흙, 가스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국은 인근 주민과 가축을 대피시키고 정확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강당안 사람들이 한데 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분홍색 파자마를 입은 여성은 넘어진 여성을 마구 때리고 발로 찹니다. 지난 21일 미국 오하이오주 한 가톨릭 유치원 졸업식에서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좌석 여러 개를 미리 맡아두려 하다가 다른 사람이 앉으려 하자 시비가 붙은 겁니다. 처음 좌석을 점유한 여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속도로 방음터널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천장 자재가 불에 타며 불길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제 중국 선전 남평고속도로에서 차량 3대가 연쇄 추돌하면서 불이 나 방음터널 천장으로 번진 겁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고립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동굴 틈을 비집고 진입한 구조대. 물이 많이 찬 바위 위엔 헤드랜턴을 쓴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카메라를 보고 웃음을 짓고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라오스에서 동굴에 들어갔다 고립된 주민 5명이 어제 극적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나머지 2명에 대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엿새 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 광화문 한복판이 거대한 스튜디오로 변신합니다. 채널A가 생성형 AI를 접목해 눈을 뗄 수 없는 개표 방송을 선보일 텐데요. 나의 선택 2016 그 관전 포인트를 전민영 기자가 미리 보여드립니다. 광화문을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
채널A 사옥에 들어선 축구장 절반 크기의 초대형 디스플레이, 룩스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룩스가 6월 3일 개표 방송의 무대입니다. 저 한반도 지도가 어떤 정당의 색으로 물들지 지켜보시죠. 개표가 시작되면 격전지 1위 후보가 가상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등장합니다. 광화문에 오시면 어디에서든 선거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민미술관 위 디지털 사이니지에선 실시간 투표율과 격전지 1, 2위 후보들이 나옵니다. 후보자들의 역동적인 동작은 선거방송 사상 처음으로 생성형 AI로 구현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를 투표함으로 탈바꿈시킨 가상 5궤 광고 FOH 카운트다운도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전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들이 격전지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전합니다. 7명으로 구성된 채널A 앵커스가 총출동해 장장 15시간 동안 민심과 함께합니다. 선택의 순간, 채널A와 함께.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내일은 날이 화창하게 개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지고요. 구름 한 점 없이 볕이 그대로 내리쬐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남해안은 최고 단계인 위험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을 가려주는 모자나 선글라스는 필수입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 28도로 평년보다 3도 높고요. 대전도 27도까지 오릅니다. 갈수록 기온이 올라서 휴일에는 서울 낮 30도로 7월 하순 날씨입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 아래 비 예보 없고요. 사전투표와 본투표일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